안녕하세요. 나무입니다. 제가 오늘은 뜨기의 속도를 늘릴 수 있는, 뜨기의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 뜨고 있는 이 패턴은 제가 핀터레스트에서 봤던 기성복 무늬를 참고해서 뜬 패턴인데요. 제가 올드밀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게 약간 물레방아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것도 있고, 제가 이 무늬로 옷을 맨 처음에 뜰 때 영국에 있었거든요. 스코틀랜드에 있었는데 그때 묵었던 숙소 이름이 올드밀이었어요. 그래서 올드밀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물레방아 같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 무늬를 뜨고 있는데, 꽈배기 무늬를 뜨면서 제가 이걸 시험 뜨기 한지 언제였지? 제가 시험 뜨기 했다고 올렸던 게 3월 19일이었어요. 오늘이 31일이니까 한 열흘 정도 됐네요. 열흘 정도 됐는데 지금 어디까지 떴냐면 몸판 다 뜨고 소매도 하나 다 뜨고 이제 이 소매 하나만 뜨면 완성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분께서 정말 빨리 떴다고 하셔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본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불란서뜨기예요. 불란서라고도 하고 프렌치 니팅이라고도 하고 컨티넨탈이라고도 하고 불리는 이름이 참 많죠. 예, 왼손에 실을 걸고 뜨는 방법이에요. 왼손, 아메리칸 니팅은 오른손에 실을 걸고 뜨잖아요. 이 방법의 장점은 겉뜨기하고 안뜨기를 뜰 때 실의 위치를 바꿔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속도가 높아요. 떠볼게요. 제가 불란서 니팅에 대해서는 이미 동영상을 올린 게 있으니까 뜨는 방법에 대해 자세한 방법은 그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안뜨기가 안 된다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안뜨기는 실을 걸고 실을 건 상태에서 이렇게 빼면, 그냥 이렇게 해서 빼려고 하면 이 실이 자꾸 점점 끝으로 옮겨가요. 이 각도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래서 얘를 왼쪽 바늘과 오른쪽 바늘을 수평으로 만들어서, 지금 처음에 걸었을 때는 이 실이 바늘 끝에 있지만 수평으로 만들면 이 실이 바늘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바깥으로 빼시면 돼요. 실이 바늘 끝에 있는 이 상태에서 바깥으로 빼려고 하면 빠지네. 실의 위치가, 오른쪽에 걸린 실의 위치가 이 위치에서 바깥으로 빼려고 하면 자꾸 빠져요. 그래서 왼쪽 바늘과 오른쪽 바늘을 수평으로 만들어서 이 실의 위치가 이 바늘 안쪽에, 바늘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경사진 부분이 있고 경사가 끝나고 일정한 두께인 부분이 있죠. 그 위치까지 오도록, 그래서 실을 걸고 수평을 만들면 이 실의 위치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상태에서 바깥으로 빼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못 참고 이 상태에서 바로 빼려고 하면 왜 자꾸 빠지지? 그러니까 이 실의 위치가 바늘 안쪽에 확실히 간 상태에서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불란서 뜨개는 속도가 빠른데 왜 난 속도가 느리지 하시면, 이게 이 손의 움직임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느릴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빠르진 않아요. 네. 아무튼 불란서 뜨기가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꽈배기 무늬는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이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오른손으로 뜨게 되면 이거를 실의 위치를, 지금 꽈배기 떠야 실의 위치를 이렇게 뜨고 또 안쪽으로 옮기고 안뜨기 뜨고, 지금 벌써 느리죠. 또 실의 위치를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꽈배기 뜨는 순간에도 지금 얘는 겉뜨기 2개, 겉뜨기 2개 교차지만 나중에 뜨게 되면 안뜨기랑 겉뜨기 이렇게 3코를 교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꽈배기를 뜨는 중간에도 실의 위치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불란서가 훨씬 더 유리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속도인 경우에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뜨개 결이
뜨개 결은 사실 오른손으로 잡고 뜨는 게 훨씬 더 예뻐요. 불란서 뜨기보다. 불란서는 약간 성글 수밖에 없거든요. 속도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불란서 뜨기. 두 번째 이유는 저는 꽈배기 바늘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 꽈배기가 특히나 이렇게 많은 꽈배기가 매당 꽈배기를 떠야 되는 상황에서 꽈배기 바늘을 사용하게 되면 속도가 빠를 수가 없겠죠. 꽈배기 바늘 없이 꽈배기 뜨는 방법도 제 블로그에 포스팅이 되어 있지만 일단 꽈배기의 의미는 코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1, 2, 3, 4가 있으면 원래 순서대로라면 1, 2번 뜨고 3, 4번을 뜨는 건데 1, 2번을 나중에 뜨는 거죠. 근데 이 1, 2번을 3, 4번의 뒤로 보낼 것이냐 앞으로 보낼 것이냐에 따라서 꽈배기의 모양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이 무늬 같은 경우는 3, 4번이 위로 올라오는 무늬예요. 그럼 3, 4번을 오른쪽 바늘로 3, 4번을 겉에서 끼워서 이 부분을 교차된 부분을 잡고 1, 2번을 왼쪽 바늘에 옮겨서 3, 4번을 다시 왼쪽 바늘로 옮겨서 그러면 위치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겉뜨기를 뜨시면 되죠. 그러면 꽈배기 바늘이 필요가 없죠. 안뜨기도 이 상태에서 실 안 바꾸고 그냥 바로 안뜨기 뜨면 되죠.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3, 4번이 1, 2번 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꽈배기 바늘을 가지고 뜰 때는 앞에 있는 코의 위치를 뒤로 보내냐 앞으로 보내냐로 결정하는데요. 꽈배기 바늘 없이 뜰 때는 뒤의 코를 뒤로 보내느냐 앞으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뜨는 법이 달라져요. 아까 같은 경우는 3, 4번이 위로 올라오는 무늬였고 지금 여기 꽈배기는 3, 4번이 밑으로 가야 돼요. 밑으로 가면 오른쪽 바늘을 밑으로 찌르면 돼요. 밑으로 찔러서 요 사이를 꽉 잡고 왼쪽 바늘을 밀어서 1, 2번 끼워서 뜨면 되죠. 안뜨기 뜨고 이번에도 3, 4번이 뒤 밑으로 깔리는 꽈배기 무늬예요. 네, 이렇게 해서 꽈배기 바늘 없이 꽈배기를 뜨는 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꽈배기 바늘에 대해서 알게 된 게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때 대바늘 잘 못 뜰 때였는데 그때 꽈배기 바늘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그걸 꽈배기 뜰 때는 그 바늘을 써야 된다고 해서 그 바늘을 써봤는데 제가 든 생각은 아니 이렇게 불편한 걸 왜 쓰라는 거지? 하는 생각을 더 먼저 했어요. 그냥 바늘로 뜨면 되는데. 여기서 꽈배기 바늘 없이 코 빠지면 어떡해요 하시는데요. 해보시면 코가 그렇게 쉽게 막 빠지진 않아요. 그 요령이 생기면 금방 익숙해지거든요. 이거는 꽈배기 바늘 없이 뜨는 거 버릇하시면 정말 간편해요.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겠어요. 다음 방법은 또 다음 영상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